전북 진안군에서 발원해 남해바다로 흐르는 길이 225km의 섬진강. 이곳의 겨울도 한반도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동물들에게는 가혹하다. 겨울에는 먹이가 제한되므로 동물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하늘에서는 흰꼬리 수리 한 마리가 까마귀 떼에 쫓기고 있다. 물고기는 물론 까마귀까지도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흰꼬리 수리는 까마귀 떼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하늘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또 다른 한 무리의 새.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독수리다. 우리나라에는 11월부터 2월 사이 규칙적으로 도래해 월동하는 겨울철새다. 작은 무리를 이루기도 하지만 먹이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여러 마리가 몰려든다. 섬진강에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관찰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수리 중 가장 큰 편에 해당하는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면 그 길이가 최대 3m에 이른다. 날 때에는 폭이 넓고 긴 양날개를 일직선으로 뻗은 상태로 상승 기류를 이용한다. 그리고 기류를 타고 오랫동안 비행하면서 먹이를 찾는다.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버린 음식을 먼저 발견한 것은 까마귀 무리. 까마귀 무리 속으로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든다. 까마귀가 얌전히 손님을 반기진 않는다. 까마귀는 조류 가운데 가장 머리가 좋은 부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몸집이 둔하고 움직임이 느린 독수리는 까마귀의 공격에 슬슬 피하기만 한다. 제 몸의 10배는 넘어 보이는 독수리를 까마귀 한 마리가 강 저편으로 쫓아낸다. 녀석들은 까마귀의 기세에 눌려 강 저편으로 밀려나 있다. 먹이는 또다시 까마귀의 차지다. 독수리는 살아있는 먹이를 사냥하지 못하고 동물이나 새의 사체를 찾아 먹는다. 그래서 별명이 청소부다. 녀석들이 뭔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다. 서로 가지려는 것은 지난 큰 물에 떠내려온 옷감이다. 먹을 것이 부족한 강에서 찾아낸 먹잇감이 고작 옷감 쪼가리. 그래도 녀석들은 그것이 먹이인 양 열심히 부리로 찢고 있다. 또 한 무리의 배고픈 독수리들은 줄인 배를 강물로 채우고 있다. 독수리에게는 이래저래 가혹한 겨울이다. 200여 킬로미터를 쉼없이 달려온 강이 바다로 가기 전 마지막 숨을 고르는 곳, 전라남도 구례군. 이곳은 먹이가 풍부해 여러 철새들의 주요 도래지이기도 하다. 한가로이 먹이를 찾고 있는 흰뺨 검둥오리. 그런데 한 무리의 오리가 황급히 날아오른다.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강의 최상위 포식자 수달. 수달은 보통 물고기를 먹지만 물새를 사냥하기도 한다. 물속으로 잠수해 가까이 간 뒤 갑자기 새의 발을 물어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잡아먹는다. 수달은 물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머리를 살짝 내밀고 시각과 후각을 이용해 주변 상황을 살핀다. 눈과 귀가 잘 발달돼 있어 밤이나 낮이나 잘 볼 수 있고 아주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는다. 성질은 족제비과의 다른 어느 동물보다 온순한 편이다. 호기심 많은 녀석이 강둑의 촬영팀을 신기한 듯 바라본다. 수달은 작은 물고기는 물 속에서, 큰 물고기는 물가까지 끌고 나와서 먹는다. 한 쌍으로 보이는 수달이 열심히 먹이 사냥을 하고 있다. 물고기를 먹지 않고 열심히 나르는 것을 보니 아래 굴 속에 새끼 수달이 있나 보다. 수달은 낮에도 관찰되지만 보통 야행성으로 해가 진 저녁에 주로 활동한다. 역시 야행성인 살쾡이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물가로 나왔다. 보통 새나 작은 포유동물을 먹지만 겨울에는 물가로 내려와 수달이 사냥한 물고기를 노리기도 한다. 살쾡이의 갑작스런 출현에 수달이 깜짝 놀라 물속으로 몸을 피한다. 잠시 후 살쾡이가 수달이 사냥한 물고기를 물고 황급히 사라진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 어찌 보면 살객의 수달은 고마운 존재다. 수달은 큰 물고기를 사냥하면 단단한 머리 부분은 먹지 않고 그냥 버린다. 수달이 고마운 것은 너구리도 마찬가지다. 수달이 버린 물고기 머리를 먹어치우는 것은 너구리. 녀석은 자연의 청소부다. 도심 바로 옆에 위치한 갈대밭. 웅크리고 앉아있던 고라니가 인기척에 놀라 달아난다. 고라니는 보통 단독 생활을 하지만 드물게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물을 좋아하는 고라니에게 습지 갈대밭은 좋은 은신처다. 초식성인 고라니는 채소나 거친 풀, 갈대 등을 먹는다. 밤이 되면 강 주변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고라니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고라니와 함께 강 주변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포유류는 너구리다. 객과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겨울잠을 자는 너구리. 하지만 남쪽에 사는 너구리들은 동면을 하지 않고 한겨울에도 먹이를 찾아 밤을 나선다. 멸종위기종인 살쾡이 한 쌍도 갈대숲에서 발견된다. 2월은 살쾡이가 짝짓기를 하는 철이다. 과거 약을 먹고 죽은 동물들을 잡아먹어 멸종위기에 몰렸던 살근, 섬진강 주변에서 종종 나타난다. 갑자기 고라니 한 마리가 뛰어나온다. 노루와는 달리 웬만해선 크게 놀라지 않는 고라니. 하지만 위협을 느꼈을 땐 이렇게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어 달아난다. 무언가에 크게 놀란 모양. 위험한 줄도 모르고 도로로 무작정 뛰어든다. 삭풍이 아직 매서운 겨울. 섬진강의 물속은 어떤 모습일까? 물이 깨끗한 하천 중상류에 즐겨 사는 참갈견이 녹조류를 먹느라 정신이 없다. 야행성인 동사리 한 마리가 급히 몸을 숨긴다. 한강 일대와 임진강이 주요 서식지로 알려진 황소가리도 섬진강에서 살고 있다. 민물과 바다를 오가며 살아가는 참개. 예전에는 논두렁에서도 많이 살았지만 농약의 대량 살포로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녀석이 위험을 느꼈는지 털이 보송보송한 앞발을 한껏 치켜들고 위협한다. 수초가 우거진 곳에 칼 납자루떼가 자리를 잡았다. 임실 납자루는 섬진강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는 한국 특산종이다. 역시 멸종 위기종인 두드럭 쪽에 산란하는 특성상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회유성 어종인 황어가 조금 일찍 섬진강을 찾았다. 산란철은 3, 4월인데 수컷들은 벌써 배에 붉은 띠를 두른 혼인색을 띠었다. 구례군 인근 강에 쇠가마우지 떼가 날아들었다. 20-30마리가 무리지어 다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리 흔한 철새는 아니다. 쇠가마우지는 물 위에서 헤엄을 치면서 먹을 물고기를 찾는다. 그리고 잠수해 물갈퀴를 이용해 힘차게 헤엄치며 물고기를 잡는다. 잡은 물고기는 물 위로 가지고 올라와서 먹는 습성이 있다. 텃새인 검은등 할미새도 물가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암수 모두 뒷머리에 댕기 모양의 깃이 있어 이름 붙여진 댕기 흰죽지. 검은색과 흰색이 선명한 것이 수컷이다. 그런데 총소리에 놀란 새들이 갑자기 날아오른다. 촬영팀을 발견하고 얼른 몸을 숨기는 밀렵꾼들. 잠시 후 황급히 차를 타고 도주한다. 고니는 벌써 경계를 하고
강 건너편으로 멀찍이 물러나 있다. 한 쌍의 고니가 먹이 활동에 여념이 없다. 주로 수생식물을 먹고 사는 고니는 목이 길어서 비교적 깊은 물속에 있는 식물도 뜯어먹을 수 있다. 금실이 좋은 고니는 보통 일생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섬진강 옆에 위치한 저수지. 워낙 무리가 한가롭게 논일고 있다. 무리는 100여 마리가 넘는다. 겨울이면 북쪽에서 번식하는 무리가 내려와 이렇게 떼를 지어 생활한다. 겨울이나 번식기를 맞은 수컷의 깃털은 이렇게 화려하다. 원앙은 물 위에서만 활동하는 수면성 오리류에 속한다. 그래서 잠수는 안 하고 도움닫기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날아오르는 특징이 있다. 원앙이 물가에서 뭔가를 열심히 먹고 있다. 도토리를 가장 좋아하지만 곤충도 먹이로 삼는다. 그러나 보통 나무 열매나 풀뿌리 등 식물성 먹이를 주로 먹는다. 저수지 한쪽에는 겨울철새인 비오리가 자리를 잡았다. 수면성 오리인 원앙과 달리 잠수성 오리인 비오리는 물속에서 어류를 주로 잡아먹는다. 많은 수가 무리를 이루다 보니 수컷들의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 원앙 수컷은 자신이 점찍 얻은 이성에게 접근하는 녀석에게 무척 단호하게 행동한다. 다른 녀석을 쫓아낸 수컷들은 암컷을 따라다니느라 또 한 번 분주하다. 곳곳에서 암수의 구애 행동이 눈에 띈다. 다른 새들처럼 원앙도 수컷이 구애에 적극적이다. 짝짓기철은 보통 4월에서 5월이지만 벌써부터 서두르는 모습이 종종 관찰된다. 저수지는 원앙의 구애 행동으로 요란하다. 남이야 구애를 하든 말든 먹기에 열중인 녀석도 있다. 쇠백로 한 마리가 노련한 솜씨로 물고기 사냥에 성공한다. 섬진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조그만 계곡. 계곡 옆 웅덩이에는 개구리가 아직 겨울잠을 자고 있다. 도룡룡 한 마리가 2월의 따뜻한 겨울볕을 쬐러 나왔다. 녀석은 부지런하게도 벌써 알을 낳아 놓았다. 동그란 도넛 모양의 알주머니에는 보통 30개에서 70개의 알이 들어있다. 도롱뇽 알은 3주 뒤부터 유생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섬진강에 다시 어둠이 깃든다. 섬진강의 지류인 서시천에도 수달이 산다. 수달은 물갈퀴가 있어 물에서는 빠르게 헤엄치지만 땅 위에서는 동작이 느린 편이다. 얇은 얼음 위를 깡충깡충 뛰는 모습이 귀엽다. 잠시 후 무언가를 입에 물고 나타난 녀석. 자기 몸집만한 물고기 머리를 물고 올라가려 애를 쓴다. 그렇게 애쓰기를 10여 차례. 결국 물고기 머리를 올리는 데 성공했다. 녀석은 자리를 잡고 느긋하게 뜯어먹는다. 그런데 맞은편에서도 수달 한 마리가 목격된다. 이 녀석은 물고기를 사냥해 먹고 있다. 식사를 끝낸 두 마리가 서로 마주했다. 그런데 녀석들의 행동이 특이하다. 한 마리가 다른 녀석의 등을 이빨로 물고 네 발로 꽉 붙들고 있다. 수달은 물속에서 짝짓기를 하고 보통 2월이 번식기다. 수달이 새끼를 낳고 기르려면 안정적인 굴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달은 자신이 직접 집을 짓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긴 물가 나무 뿌리 밑이나 바위 구멍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우리나라 하천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뚝을 쌓으면서 수달이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자연 굴들이 많이 그 훼손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달이 사는 곳에는 그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굴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수달의 인공 굴을 꾸준히 만들어주고 있다. 물가에서 바로 굴로 진입할 수 있게 설계한 것으로 수달들이 이곳을 보금자리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 섬진강의 첫 글자 섬은 두꺼비를 뜻한다. 고려 말 섬진강 하구에 침입한 왜구들을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떼가 울어 내쫓은 데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한다. (2월) 말 조그만 저수지는 짝을 찾는 두꺼비들의 울음소리로 요란하다. 짝짓기철에는 서식지에서 산란지까지 길게는 몇 킬로미터의 거리를 무리지어 이동한다. 벌써 짝을 찾은 녀석들은 부지런히 저수지로 향한다. 보통 덩치가 큰 암컷이 수컷을 업고 이동한다. 그러나 저수지로 향하는 길에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벌써 많은 두꺼비가 도로에서 희생됐다. 다리를 다친 두꺼비 한 마리. 살기 위한 몸부림이 힘겹다. 무사히 도착한 두꺼비는 산란을 위해 자기 키의 수십 배가 넘는 저수지 밑으로 몸을 던진다. 두꺼비들의 산란 행동이 시작된다.
위에 올랐던 수컷이 앞발로 꽉 조여 암컷의 산란을 도운다. 암컷이 배에 힘을 주고 알을 낳는다. 위에 수컷이 생식기를 알에 가까이 대고 정액을 뿌려 바로 수정시킨다. 두꺼비는 끈 모양의 알집에 보통 2만 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두꺼비 알은 3주 후 올챙이로 변한다. 모진 추위와 세찬 겨울바람을 기억 저편에 묻고 매화가 꽃을 피웠다. 강도 물 색깔을 달리했다. 수달은 새로 태어난 새끼에게 먹일 물고기를 열심히 물어나르고 도롱뇽도 알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준비한다. 섬진강의 주인 두꺼비 올챙이는 힘찬 꼬리질로 이름값을 할 때를 기다린다. 산란을 위해 바다에서 돌아온 황어도 지느러미를 휘저으며 섬진강의 봄을 깨운다. 그리고 섬진강은 모든 것을 껴안고 아낌없이 줄 준비를 한다.